오늘은 그 블루프린트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 블루프린트 사전에 나오는 의미는 이런 설계도 같은 거를 이런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설계를 문서화한 도면 같은 건데, 이제 엔진에서는 그러니까 얼리어링 한해서죠. 얼리어링 한해서 이제 오브젝트나 어떤 로직이나 데이터를 설계를 나타내는 그런 스크립트 어셋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유형 벡터, 이게 게임 오브젝트죠. 그런 거를 새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레벨에서 일어나는 게임 플레이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네요. 이게 비주얼 스크립트니까 뭔가 노드로, 코드가 아니라 노드로 작성하는 거라서 좀 뭔가 쉽게 작성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뭔가 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예전부터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어떤 거냐면은 그 기획자하고 프로그래머랑 같이 일하는데 뭔가 되게 작은 변경에도 계속 프로그래머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하드 코딩은 다 뭔지 알잖아요. 그 코드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놔서 뭔가 바꿀 때마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좀 개선한 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외부 파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밸런스나 그럴 때 이제 기획자가 그 부분만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뭐 어떤 무기에 대한 데미지 수치뿐만 아니라 뭐 데미지 공식을 수정을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프로그래머한테 바꿀 때마다 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획자가 뭔가 직접 해볼 수 있게 그런 방법,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예전에 루어 스크립트라고 들어본 적 없죠? 예. 그런 거를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텍스트 파일인데, 이제 게임이 실행될 때 이거를 읽어서 무기 공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계산 공식이. 이제 이거 다음 단계가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약간 뭐 조그만 거 게임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프로그래머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로 뭔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해볼 수 있게 그런 수준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유형의 액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액터라고 칭하고 액터가 생기고 파괴되고 한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액터의 기능은 뭐냐면은 그 컴포넌트를 소유를 해서 이제 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그 특징에 따라서 그 액터의 기능이나 특징이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엔진 안에 캐릭터라는 그 액터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 내부에 소유하는 컴포넌트가 이제 그 외형을 감싸는 그 캡슐 컴포넌트랑, 그리고 캐릭터 스켈터 메쉬를 표현을 하는 게 스킨드 메쉬 컴포넌트, 그리고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는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캐릭터가. 그리고 뭐 간단하게 또 트리거 박스라고 엔진에
그 액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외형은 없는데 이제 그 겹침을 감지할 수 있는 박스 컬리전이랑 박스 컬리전만 갖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더 새롭게 만들자면 이제 총알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총알 자체의 컬리전에 해당되는 이 스피어 컴포넌트가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컴포넌트라고 이제 총알의 그 발사체 유형으로 위치를 갱신시켜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거를 추가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총알의 스태틱 메시에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레벨 이동을 하는 뭐 포탈을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 바닥에 해당되는 게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고, 이 중간에 되는 게 파티클, 그리고 그 어떤 영역에 겹쳤을 때 이제 레벨 이동이 작동되게 그 겹침을 검사를 하는 게 이 박스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부에 엔진의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사운드 재생하는 오디오 컴포넌트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스태틱 메쉬랑 스켈레탈 메쉬는 방금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브레인 컴포넌트랑 그 밑에 뭔가 AI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AI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종류의 컴포넌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액터를 만든다는 게 이 컴포넌트 조합으로 액터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에서 이벤트가 나오는 거를 적절하게 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들에서 그 대표적으로 게임 이벤트가 발생되는 게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긴 플레이, 엔드 플레이는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 게임이 종료될 때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틱은, 틱도 유니티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나요? 뭐 업데이트라고 돼 있나요? 틱이라고 있죠. 아, 업데이트라고 돼 있나요? 네. 그, 네, 얼리얼도 그 맵프레임 호출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틱이라는 이벤트로 호출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뭔가 겹침이 일어났을 때 비긴 오버에 이게 발생이 되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앞으로 쭉 해볼 거니까 지금 당장 이걸 뭐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해보면 하나하나 뭐 이벤트를 처리를 해보면서 알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탈을 하나 만들어 보죠. 포탈을. 네, 이제는 바로 열리네요. 바로 열리나요? 네. 그다음에 그 포탈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거니까 포탈 포탈의 역할은 우리가 레벨을 두 개 만들어서 그 포탈 영역에 지나치게 되면은 그 겹침을 체크를 해가지고 다른 쪽 레벨로 넘어가게 그런 작업을 해볼 거거든요. 물론 그 이 맵 안에 컬리전 영역을 하나 심어서 그 레벨 블루프린트 쪽에서 다른 레벨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단은 여기 컨텐츠 폴더 안에 블루프린트라고 폴더 있죠. 네, 거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근데 블루프린트 폴더가 없어. 없으면 그냥 만들어 그 컨텐츠 안에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블루프린트라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 클래스 선택해 주면 됩니다. 뭐 이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이쪽 거를 선택을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뭐 캐릭터를 상속받을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폰을 상속받을 것도 아니라서 기본 액터로 상속을 받아서 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BP 포탈이라고 해주세요. 네, 이렇게 화면 나왔죠. 네. 일단 포탈이 그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ገብ침을 감지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니까 컴포넌트 추가를 해서 여기서 박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박스 컬리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걸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씬 루트 밑에 이렇게 연결이 됐죠. 네. 근데 이게 그 가운데 좌표계 완전히 가운데에 딱 생성이 된 거라서 이거를 좀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를 올리는 방법은 이 뷰포트를 클릭을 하고 지금 원근으로 뷰포트가 돼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바꿔주세요. 왼쪽. 네, 그러면은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작게 보이는데 이거를 스크롤을 해서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스크롤해서 스크롤하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위치를 좀 조절을 해봅시다. 바탕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그 화면에 보이는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위로 올려야겠죠. 여기 박스를 파란색 축으로 Z축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올렸고 그리고 지금은 박스는 이게 그 투명한 거라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탈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밑에 뭔가 바닥이 하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컴포넌트 추가를 해서 스태틱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라고 있죠. 네,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메시를 이제 그 포탈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이 스태틱 메시 추가되고 나서 이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스태틱 메시 이 오른쪽에 디테일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 밑에 보면은 이제 스태틱 메시 지금 설정된 게 없다고 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이, 이 바닥으로 플로어 이걸로 해볼까요? 네. 그거를 하면은 이거 말고 좀 딴 걸로 해보죠. 네, 이게 제일 낫겠네요. 여기
쉐입 플랜이라고. 이것도 살짝 올려볼까? 자, 지금 이게 그 드래그를 해서 올리면은 여기 그 격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10호 10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단위를 조절을 하려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그 그리드 모양 있죠. 네, 이거를 바꿔주면은 그 단위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요. 저는 약간 그 바닥에서 겹쳐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살짝 위로 띄었어요. 네. 그래서 이 피보트를 그래서 원근으로 다시 보면은 이제 그 포탈 위치를 표현하는 바닥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 겹침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겹침이 일어났을 때 레벨을 이동하는 그 작업을 해야겠죠. 레벨을 이동하는 작업.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박스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 추가라고 해주세요. 이벤트 추가. 그리고 비긴 오브랩 온 컴포넌트 비긴 오브랩 추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박스 컴포넌트 비긴 오브랩 시작에 비긴 오버랩 시작이 있고 여기도 위에도 액터 비긴 오버랩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컬리전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모든 모든 컬리전에서 그 비긴 오버랩이 일어났을 때 이쪽 액터 비긴 오버랩에 알려주는 거고 이쪽 밑에 거는 이제 그 특정 컴포넌트 컬리전에 나왔을 때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밑에 부분에다가 넣어보죠. 여기에 그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픈 레벨 오픈 레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밑에 오픈 레벨 바이 오브젝트 레퍼런스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만든 그 노드 함수가 뭐냐면은 블루프린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엔진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노드를 그 만들어서 여기 배치시킨 건데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설명이 써 있죠. 다른 레벨로 이동한다고. 네. 다른 레벨로 이동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레벨을 지정하게 돼 있죠. 레벨. 여기서 일단은 레벨 준비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일단은 이거는 일단 여기 컴파일에서 저장을 해두고 컴파일 버튼 누르고 저장을 하고 다들 레벨 2라고 만들어 놨나요? 레벨 2? 네, 레벨 2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레벨 2 아직 준비 안 돼 있나요?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새 레벨 메뉴, 최상단 메뉴에서 새 레벨 만들기 위해서 이 베이직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고 생성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되는 위치는 여기 맵스 안에 뭐 레벨 3, 2, 아무거나 이름 붙여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레벨 3인지 확인을 하려면은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긴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은 쉐입 메뉴에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그 액터 배치라고 있죠. 액터 배치. 여기서 쉐입에서 큐브를 선택을 해주죠. 큐브.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몇 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레벨인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 그리고 다시 이쪽 BP 포탈로 와서 BP 포탈로 와서 이제 엔진에서 오버랩 그 컴포넌트의 겹침이 일어났을 때 이쪽으로 이벤트를 알려주니까 이 실행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동할 레벨은 여기서 레벨 3, 뭐 레벨 2 있는 사람은 레벨 2로 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을 해주고, 컴파일 누르고 저장. 네,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탈을 배치를 해야겠죠? 아까 퍼스트 퍼슨 맵 이쪽 폴더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음, 우리가 만든 이 포탈 이거를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배치된 사람은 이제 그 플레이를 해서 이쪽 여기 바닥 위에 가면은 정말 이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네, 레벨 이동이 되나요? 네네. 네, 레벨 이동 되죠? 네. 그 캐릭터가 바뀌는 거는 그 게임 모드라는 그 설정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탈을 만들었는데 그 레벨 하나만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 레벨 3만 이동하는 포탈이 되겠죠. 그래서 좀그 사용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편리하게 쓰려면은 그 포탈을 배치를 하고 그 레벨에서 어떤 레벨로 이동을 할지 지정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포탈을 여러 개 두고 각각마다 이제 다른 레벨에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금 레벨 지정한 거를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변수로 승격을 해주세요. 변수.
변수로 선택을 했나요? 네, 그러면은 이 왼쪽에 그 변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이동하려는 그 레벨에 대한 정보가 이 변수로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이제 변수로 바뀐 거거든요. 바뀐 건데 어, 이 변수를 인스턴스 편집 가능으로 바꿔주세요. 인스턴스 편집 가능. 이 오른쪽에 인스턴스 편집 가능 체크했나요? 네. 네. 그리고 컴파일하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다시 퍼스트 퍼슨 맵에 와서 아까 우리가 배치한 포터를 다시 클릭을 하면은 어디 갔죠? 네? 네.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오른쪽 아웃라이너에서 제일 밑에 있네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그러면 다시 나왔나요? 업로드 되는 어, 더블 클릭을 해볼래요? 더블 클릭 다시 나왔나요? 여기 이 마크 한번 눌러볼래요? 그러면? 이 마크? 네, 핀셋. 아, 이제 떴나요? 네, 핀셋을 해놓죠. 네, 원래는 그 로드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핀셋을 해놓고 그리고 포탈을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포탈을 선택을 하고 여기 오른쪽 밑에 그 디테일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디폴트라고 있죠. 디폴트. 네, 이제는 여기서 그 레벨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탈을 하나 더 이쪽에 오른쪽에 놓으면은 이거를 그 Alt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 축을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죠. 물론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도 해서 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자리의 위치에 생기니까 네,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을 다르게 이제 그 레벨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퍼스트 퍼슨 맵에서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 거는 확인이 되나요? 네, 플레이를 해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네, 각각 다르게 이동이 되죠. 네. 이번에는 여기서 이동한 맵에는 다시 오는 포탈이 없잖아요. 네, 그거를 해보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퍼스트 퍼슨 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아까 그 맵을 다시 열어서. 뭐, 간단하죠. 포탈을 배치를 해서, 여기 포탈에 퍼스트 퍼슨 맵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잘 왔다 갔다 되나요? 네. 네.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 10분 쉬었다가 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그 몇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죠. 일단은 퍼스트 퍼슨 맵에서는 캐릭터 땅에서 돌아다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다른 쪽 맵에서는 프리카메라 방식으로 이렇게 하늘을 막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시작하는 위치가 다른 맵에서는 그 바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구인 학생이 물어봤는데 다른 쪽에서 시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그거 설명을 좀 해줬는데 우리도 배치를 해보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른 어, 레벨 2랑 레벨 3에 가보면은 여기에 시작할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쪽 메뉴 위에서 보면은 여기 모든 클래스라고 있죠. 모든 클래스에서 밑에 쭉 보면은 플레이어 스타트 그거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 모든 클래스에서 플레이어 스타트. 그러면 여기 조이스틱 모양이 나와서 캡슐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그 딜리트가 아니라 엔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바닥에 붙일 수 있거든요. 엔드 버튼, 엔드 키보드, 네, 엔드 키. 어, 네. 일 아, 화면에서 네, 2번 네. 원고 라이브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맵도 배치를 해보죠. 다른 쪽 맵도 여기 한번 배치한 거는 여기 목록에 나오네요. 플레이어 스타트라고. 네, 그래서 포탈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래서 엔진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방금은 우리가 이제 그 충돌 그 오버랩 비긴 그것만 처리를 해봤고, 그리고 그 데미지 이벤트도 있어요. 데미지 이벤트도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여기
뭐 레벨 퍼스트 퍼슨 쪽 맵에 쪽에서 배치를 해볼게요. 볼륨에 보면은 여기 벡터 추가하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볼륨에 보면은 이쪽에 데미지를 주는 페인 뭐라고? 예, 예,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거를 이제 바닥에 좀 배치를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볼륨이라서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파티클을 배치를 해서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게 배치를 해볼까요? 여기. 스타터 콘텐츠 안에 파티클이 있는데 그 파티클 폴더 안에 파이어라고 있죠.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이 페인 코징 볼륨 안에 배치를 해주세요. 배치되어 있나요? 배치했나요? 여기서 배치를 끝났으면은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 오른쪽에 아웃라인에 보면은 BP 퍼스트 퍼슨 캐릭터라고 그 액터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나요? 그 게임 화면 말고 게임 화면 오른쪽에 아웃라이너 떠 있잖아요. 아웃라인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시프트 F1을 누르면은 그 마우스 커서가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온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퍼스트 퍼슨 캐릭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퍼스트 퍼슨 캐릭터. 지금 보이나요? 찾았나요, 다들? 지금 이 맵에 등장한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 BP 퍼슨 캐릭터라는 건데 그 그 데미지를 주는 그 이 데미지를 주는 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 플레이어 캐릭터한테 데미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 이벤트는 이제 이쪽 블루프린트에서 그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퍼스트 퍼슨 폴더 안에 블루프린트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BP 퍼스트 퍼슨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면은 여기서 이벤트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데미지를 받았다는 이벤트를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그 오버라이드 이 화면 왼쪽에 함수 오버라이드라고 있죠. 함수 오버라이드에 여기 any 데미지라고 있거든요. any 데미지.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이 퍼스트 퍼슨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이 왼쪽 함수에서 오버라이드를 선택을 하면은 쭉 함수 오버라이드 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애니 데미지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져요. 네. 네, 그래서 데미지를 받으면은 이쪽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 스트링이라고 노드를 만들고, 여기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헬로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데미지를 넘겨져서 온 데미지 값을 이쪽에 연결을 시켜주세요. 연결을 시켜주면은 연결이 되죠. 네,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네, 여기까지는 다들 됐나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서 실제 그 화면에 데미지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네. 네. 그 흰 선을 꼭 연결을 해줘야 돼요. 흰 선. 네. 그러니까 지금 알아둬야 될 거는 뭐 이렇게 그 노드 배치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엔진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주고 이제 그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본 거죠. 네. 그래서 숫자가 나오나요? 숫자 1 플레이를 해보면은 플레이를 하고 그 파티클 위에 올라가면은 파티클 근처가 그 페인 코징 볼륨이라고 설치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 페인 코징 볼륨을 선택을 해서 디테일을 보면은 이거 자체가 여기 디테일에 보면은 초당 데미지라고 있잖아요. 초당 데미지. 그래서 플레이어 캐릭터한테 이 데미지를 1씩 주는 거라서 이벤트가 1초에 한 번씩 이 데미지가 떠야 되거든요. 화면 왼쪽 위에 예, 화면, 예, 그게 뜨면 됩니다. 다들 잘 뜨나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 배치를 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파티클이랑 페인 커징 볼륨이랑 따로 분리를 해서 레벨 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레벨에 배치를 하면은 손이 많이 가겠죠. 그 페인 코징 볼륨을 여러 군데 설치하고 파티클도 이렇게 또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그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서 두 개를 합치는 거죠.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레벨에 직접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안 하고 그 액터만 배치를 하면은 이제 데미지 주는 그런 액터가 여러 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그냥 그 데미지 주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넣은 거고요. 그래서 데미지 처리하는 거 잠깐 해봤고, 그리고 그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것도 있어요. 레벨 블루프린트. 레벨 블루프린트가 뭐냐면은 그 레벨에 연관된 그 뭔가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 그 블루프린트가 하나 있는데 블루프린트 액터가 하나 그 레벨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게 레벨 자체에 포함이 돼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이 아웃라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네, 여기 그 액터 배치하는 오른쪽에 보면은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라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 레벨 블루프린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레벨 안에 숨겨진 블루프린트 액터인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볼륨에서 그 트리거 볼륨이라고 하나 배치를 해보죠. 볼륨에서 트리거 볼륨. 뒤쪽에 좀 확인하기 쉽게 이쪽에다 배치를 해볼까요? 여기 계단 여기 뭔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트리거 볼륨이 있구나.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배치를 했나요? 무슨 용도로 쓸 거냐면은 뭐 여기가 그 뭐 이 레벨의 최종 목적지 뭐 그 가야 하는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착을 하면은 뭔가 그 메시지가 하나 나올 수 있게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트리거 볼륨을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네, 열어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그 방금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 제일 위쪽에 뭐 트리거 볼륨 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이벤트 추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 밑에 또 세부를 열면은 여기 콜리전이 있죠. 콜리전. 거기서 벡터 비긴 오버랩. 벡터 오버랩. 네. 오버랩이 처음 겹칠 때는 비긴 오버랩이고 이게 겹쳤다가 이제 완전히 빠져나갈 때 그때는 엔드 오버랩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뭐 하나 넣어봅시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서 이제 거기 영역에 도착을 하면은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 나오나요, 메시지?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가 이렇게 벡터를 만드는데도 쓰일 수 있고, 이 특정 레벨에 그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 블루프린트는 사실 그러니까 레벨 안에 숨겨진 액터가 하나 있어요. 숨겨진 액터인데 그거는 아웃라이너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 메뉴에서만 들어가서 그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프린트 스트링 메시지요? 그것도 똑같이 여기 그 화면 왼쪽 위에 거기에 뜨거든요. 아, 그 내용을 프린트 스트링 내용을 네네. 그래서 그 이벤트 그 레벨 블루프린트에 보면은 오버랩 이벤트 발생을 할 때 그 화면에 보면은 오버랩드 액터랑 아더 액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오버랩드 액터가 아마 그 박스 그 트리거 볼륨일 거예요. 트리거 볼륨. 그리고 아더 액터가 플레이어 캐릭터 그거일 텐데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투 스트링, 투 스트링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이 오브젝트의 이름이 스트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뒤쪽에 또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해서 append append라고 하면은 이 스트링을 합칠 수 있는 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스트링으로 바뀌는 게 이 뒤쪽에서 출력이 되는 내용이고, 여기 리턴 밸류가 스트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트리거 박스의 이름이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이 other 액터는 이것도 to 스트링으로 하면은 그 플레이어 캐릭터의 이름이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어펜드에다가 핀 추가를 하나 더 해서 거기다가는 예, 뭐 컴마를 넣든 구분이 되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꼴 대신에 이 내용이 나오게 이렇게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는 다 작성됐나요? 네. 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뭔가 길게 네, 나오죠? 자세한 정보가. 네. 그래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리턴되는 값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이벤트에 대한 그 세부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그 컨텐츠 구현을 할 때 이거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비주얼 스크립트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노드를 연결을 해서 흰색 선으로 연결을 하면 그 실행되는 흐름이 이 흰색 선을 따라가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노드를 더 지금 많이 안 썼는데 더 알아보면 이제 조건문 같은 거 브랜치도 쓸 수 있고요. 브랜치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변수를 실수형 연산을 해서 값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이해하는 내용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뭔가 액터를 새로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블루프린트가 없을 때에는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을 해서 또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코드를 수정을 해서 그 실행 파일을 빌드해서 exe 파일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그냥 있고 엔진에서 블루프린트로 데이터를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에디터에서 컴파일을 누르면은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그 엔진에서만 작동되는 그 명령이 따로 있어요. 명령이 따로 있어서 실제 그 실행 파일은 변경이 안 되고, 그 만들어진 엔진에서 작동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엔진에서 이미 만들어진 엔진의 내용이 그 다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에디터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그 게임 플레이를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좀 이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프로그래머가 하는 내용을 블룸프린트로 작성이 가능한데 왜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게임을 만들 때는 둘 다 쓰거든요. 둘 다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 계속 빠르게 변경을 시켜서 확인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디터를 켜가지고 뭐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계속 바꿔야 될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데이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연출에 해당되는 내용을 뭐 빨리빨리 바꿔서 확인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블루프린트로 작업을 하는 게 좀 유리하고 대신 블루프린트는 아무래도 C++보단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그 뭔가 자주 변경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C++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도가 필요한 부분은 C++로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쓰게 돼요. 둘 다 써서 이 위쪽은 이제 그 프로그래머 아닌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뭔가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이제 그 엔진에서 어떤 이벤트를 제공하는지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서 간단하게 컨텐츠를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